반갑습니다. 김석준 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사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자랑 매수자 사이에서 계약 조건도 조율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이런 좋은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호구를 잡고 좋지 않은 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호구가 잡히지 않을지 이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에게 호구를 잡히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기분이 나빠요. 저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경험이 많았어요.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일단은 좋지 않은 집을 혹은 이제 좋지 않은 가격에 나와 있는 집을 보여주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마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거 왜 속아? 나 안 사면 되지? 근데 그분들의 말솜씨 혹은 그분들의 사람 심리를 이용한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을 뭐 수년간, 수십 년간 만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심리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뭐 좋지 않은 물건이 있어도 그래서 되게 좋게 말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홈쇼핑에서 그런 것들 하죠. 이제 뭐 이거가 이제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류들의 말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좋지 않아도 꼭 그 거래를 좋지 않은 매물을 저하게 팔려고 해요. 왜냐면 부동산 호구가 돼버리면 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게 설명하면 사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좋은 물건은 진짜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팔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은 물건부터 호구들에게 호구 잡히면 그런 물건들부터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겪었던 일이에요. 물론 모두가 그러시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른 매물이 있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집을 하나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평소에 다른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없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매물 되게 많았어요. 같은 평수에 매물이 되게 많았지만 그분은 저에게 딱 하나만 보여주셨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건 진짜 기분 나빴던 일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건데 집이 이제 나온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좀 상승장이었고 물건이 이제 매물이 나오면 좀 계약이 좀 빠르게 되던 시기긴 했어요. 제가 이제 임장을 갔었는데 A라는 지역에서 임장을 보고 있는데 B라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왔어요. 원하는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보러 오라고. 제가 원하는 물건이 나와서 보러 갔거든요. A에서 이제 집을 보다가 이제 B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 주셔서 제가 그 매물 보러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거기 도착을 하니까 그거 계약금이 입금됐다고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저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줄 수 있잖아요. 이 매물 이미 계약이 됐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매물 이제 거래가 돼서 없다고. 미안한데 어떡하지? 그냥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들은 제가 한 번 보고 다시 가진 않죠. 사실 피하면 돼요. 피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호구를 잡히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불인이들은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아주 그냥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를 제대로 해요. 무슨 얘기냐? 이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입주일이 언제예요? 그리고 뭐 가진 돈은 얼마나 있어요? 가족은 몇 명이고 뭐 몇 평 정도 필요해요?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대답해줘요. 제가 돈은 한 5천만 원 있고요. 제가 이제 전세를 사는데 만기가 6월 30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이 2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지 않아요. 왜냐면 2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2억 이하로 가격을 맞추기 힘들어요. 이제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이 2억에 나왔어요. 근데 그걸 2억에 사면 그냥 시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적인 매매를 하려면 그 2억에 나온 거를 1억 9천, 1억 8천 5백 난 이렇게 사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2억이 있다라고 내받는 순간 내가 살 수 있는 2억짜리 집은 2억에 사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한 가격이 1억 8천이 돼도 그 이상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내 정보는 모두 오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꽁꽁 싸매라는 아닌데 뭐 얼마 정도 있어요? 뭐 약간 뭐 제일 싼 집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입주일이 언제예요? 6월 30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약간 6월 말인데요. 좋은 집 있으면 그 전후로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그냥 통틀어서 올 여름에 이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내 정보를 모두 오픈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이 사전에 조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이제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얘기만 듣고 이제 누구 추천으로 그 아파트 단지 좋대하고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정보가 없으면 굉장히 휘둘릴 확률이 높아요. 호구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매물이 없다라고 했던 거, 저 진짜 그때는 순순히 믿었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사전에 조사를 제가 뭐 미리 하고 갔더라면, 그죠? 그 평소에 다른 매물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갔으면 그 뒤로 그 없어야 하면 제가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있는데요? 라고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호구 잡히지 않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만드는 게 내가 이제 사전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겠죠. 그리고 많은 이제 자료들을 모아서 내가 이 아파트 단지는 예를 들게요. 뭐 24평을 3억에 사야겠다. 딱 이렇게 내 기준을 세우고 있으면 만약에 그 아파트에 예를 들게요. 29평짜리가 뭐 한 4억에 나왔어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게 뭐 꼭 이 가격엔 더 이상 안 나오니 이게 나중에 4억 5천이 되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무조건 24평을 3억에 사겠다 이런 식의 기준이 없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공인중개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집이 넓고 당연히 이건 매물도 없고 이거 매물 나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마 이런 경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언제 있냐면 우리가 차를 살 때 있잖아요. 아반떼 사러 갔다가 뭐 그랜저 사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 있죠. 내가 기준이 없으면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만 더 하니까 소나타 괜찮은데 소나타 보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그랜저 사겠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차보다 훨씬 금액이 커요. 훨씬 금액도 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상환해 나가는 기간도 훨씬 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언은 그냥 내가 기준 세운 기준을 그냥 살지 말지 이런 판단하는 정도로만 하고 그 말 자체에 의해서 내가 이 집을 살까 말까 이 집보다는 얘기를 내가 사려고 했던 집보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게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끌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끌려가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끌려가고 결국에는 좋지 않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기준을 세우는 것도 이제 호구 잡히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네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게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집 사러 온 사람 혹은 이제 뭐 새를 구하러 온 사람 아니면 집 팔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말고요. 나라는 사람 그 김석준이 와서 집을 본다. 그리고 얘는 들어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좀 싹싹해. 그리고 착실하고 요즘 젊은이답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냥 매도인 뭐 어제 갔다 온 30대 매도인 이게 아니라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관계를 형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절실한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와 자주 만나야 되고요. 물론 처음에 딱 갔는데 매물 없다. 갔는데 오는 길에 뭐 계약금 걸렸어요. 막 이런 분은 안 가면 돼요. 다른 데 가가지고 나랑 좀 얘기를 해보고 대화가 좀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은 반드시 조금 장기간 여러 번 가시고 그 다음에 한 번 가셔서도 꼭 집만 보지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꼭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시면 반드시 호구 잡히지 않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하면 호구가 잡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방법들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4가지 방법대로 좀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좋은 관계도 형성하고 호구 잡히지 않으셔서 꼭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거고요. 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